혹시 오늘 저는 오늘 처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인터넷 신문, 오늘 제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맨 첫 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뭐든지 목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제 이름하고 좀 잊어버리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모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 모예라는 고를 쓰시는 분이 이름은 한글 이름은 똑같습니다. 모예라고. 근데 한자가 틀린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그 국문학자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예라는 고를 쓰시는 선생님 혹시 모르세요? 한국이나 3대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모르십니까 혹시? 양주동 선생님 아세요 혹시? 네. 그분 호감 모예입니다. 한자는 틀려요. 저하고. 틀린데 그 물가의자를 쓰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한자가 자기가 그래요. 그 스스로 나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끝이 없다. 그래서 모이라고 쓰신답니다. 그래, 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다고 선생님 모시고 이제 학위 수료식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내한테 학위를 주냐고. 학위를 줄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나야 되는데 나보다 실력이 못하니까 나 학위 받지 않겠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근대 고대 시조죠. 그의 연구에 대표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박사학위가 없는 분입니다. 아주 기인이시고 또 특히 술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보통 상가집에서 한 300병 정도를 맥주를 마신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술을 마시면 자꾸 잠깐 예남인데 내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술값 내기를 옛날에도 많이 춥고 배고픈 시절이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서초동에서 저기 교대에서 조금에 걸어간다 그러면 아주 상가가 아주 즐비하게 있는 곳을 걷는다면 걸어서 간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술 마신 상태에서 다 외우면서 앞뒤로 다 외우면서 다음 어디 오면 그분이 술값 계산하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력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 상당히 큰 어떤 족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쓴 그 고가 연구라는 책하고 여조조라는 책은 그 최남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 동안 이 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 학계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시험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 특히 인터넷 언론 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한번 주고받아보고 싶고요. 그 뒤에 시간이 그걸 좀 할애해서 글 쓰는 부분은 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한번 글을 한번 써보셨다. 아니면 또 과거에 등단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글쓰기 공부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세요? 계시면 제가 말씀을 연결해놓을게요. 그러면 일기라도 혹시 옛날에 우리 그 그림 일기 말고요. 학창시절에 일기 혹시 쓰신 분? 아니, 쓰셨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최근에는 일기 쓰신 분도 안 계세요? 워낙 자기가 팍팍해서. 근데 일기가 아주 글쓰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꾸준히 쓰는 게 쉽지가 않죠. 글을 쓴다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동일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 요구하신 대로 제가 지방의 신문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무를 하고 뜻한 바가 있었어요. 그만두고 좀 나와서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글 쓰시는 부분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힘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의 흐름이나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성장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이트 설명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이 기자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들고 2000년도 초반에 온마이뉴스라는 언론사가 파격적으로 등장을 했죠. 처음에는 아마 많은 어떤 오프라인 기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터넷 신문, 그래.
너네들 거기서 아무리 움직여 본들 아마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아무도 이렇게 이 파괴력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거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종이신문을 발행하시는 많은 그 지방신문사부터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급 신문사 사도분들도 여기서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고요. 그 흐름이 결국엔 지금 우리의 미디어 시장을 송두리째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지방 언론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자들이 그만뒀고요. 물론 저도 그 시점에 회사를 그만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 한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신문사 수익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의 뉴스의 한 70~80%가 인건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권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주나 그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조차도 통제하기가 힘든 조직이 기자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이라는 어떤 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기자가 필요 없답니다. 또 누구나 기자랍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구나 기자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아무리 어떤 행동에 뭐 다양한 글을 쓴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런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글을 쓰는 게 전문가들의 또 독점적인 영역이다.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게 글이죠. 그 외에 뭐 다른 작은 메모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모들 중에 재밌는 게 광고 카피. 아주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문장을 넓혀놓으면 기사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요즘 뭐 날씨가 되게 더웠기 때문에 LG전자, LG전자 맞죠? 최근에 바람이 달라. 이게 한마디 가지고 지금 에어컨 시장을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지.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글 때문에. 하지만 실제 보면 그 작은 아주 짧은 단문 안에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철학,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우리 바나라마 사티, 이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과거에 아주 권위적이고 또 내지는 기자라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현직이 움직일 때는 특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사회부의 어느 차장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역의 사령관이죠. 그 지역에서는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자가 특히 검찰청이나 경찰 쪽이다. 뭐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친구라는 드라마에 한 번씩 그 경찰서장 방에 자고 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나쁜 얘기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팀들 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지금 인터넷 언론이 더 발달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안주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설마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이 종이신문의 역사가 없어졌죠. 라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직장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혼자서 독립언론을 창간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 인생의 매력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종이신문에 자기 얼굴이 나와 있다. 일단 그걸 먼저 가위로 이쁘게 오려서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가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3대 병물리들 아버지랑 아니면 할머니 같은 경우 할아버지 같은 경우 내가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취재의 대상이 된 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기자는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꼭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자 누구누구
아니면 누구누구 기자 이렇게 자기 실명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취재 파일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 사진하고 그 현재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논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써서 실온 형태로 글을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을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얘기한다면 뭐 3대가 아니라 계속 물려줘야 되겠죠. 저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변하는 어떤 지금 인터넷 환경이나 이 시장들을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틀 전죠. 어저께 밤에 그 스님 초국하시기 전에 김해에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사티 뉴스를 이끌고 가실 분들이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아마 많은 내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시면 우리 그 사티 뉴스 자체가 아주 상당한 언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한 많은 책임을 부담을 가지고 솔직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터넷 신문 중에 혹시 자주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뭐라도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프레시아. 예. 미디어 투데이. 프레시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논점 있는 뉴스, 관점 있는 뉴스죠. 예. 프레시아는 속보성보다는 심층성을 중심으로 하고 기사 내용 자체를 좀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으면 과거에 우리가 일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누었던 기사가 아니라 그 주간 신문들, 주간지에서 다뤘던 내용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 외에는 뭐 신문 안 보고 싶습니까? 신문 안 보세요? 검색을 많이 해요. 검색. 검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네이버나 다음 자체는 그 스스로가 기사를, 다른 사람이 기사를 받아서 자기들이 편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사 내용을 잘라내버리고 가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털에서 과연 뉴스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기자는 이런 것으로 기사를 썼는데 미디어 담당자, 네이버 담당자가 볼 때는 기자 이거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라고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기사를 클릭한 클릭한 신문사를 넘어야지. 네이버가 졌죠. 그 권한에 손대면 안 된다. 누가 아무리 미디어 다음이나 미디어 네이버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권한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본문 그대로 그 기사 링크만 걸어놨지 이걸 자기가 편집한다든지 이렇게 생각 못합니다. 조금씩 사이트를 분석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느꼈던 변화들보다 조금씩 뭔가 변해있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기존의 뉴스들이 갖고 있는 속보성보다 또 우리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취재원 자체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을 제외한 다른 어떤 메이저급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독자가 원하는 형태의 신문을 만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배고프죠. 예를 들어서 그 글을 구독하는 독자가 적다면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트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오마이뉴스가 지금 다시 오프라인 신문을 준비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인터넷 신문에서 그렇게 성공했던 오마이뉴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오프라인으로 가야 돼. 한 3년 전부터 조현호 조현호 후배 사장님이시니까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종이신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럴까요? 종이신문이 싫어서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종이신문 다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수익 모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간 신문사 뺑매 같으면 건설회사 광고 주로 제일 많이 넣으시고 분양 광고 뺑뺑 한 게 보통 한 1억 한 3천씩 합니다. 중간에 들어가도 6천만, 밑에 5단통 얼마 이렇게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동안 그 광고들이 인터넷 배너라든지 그 다음 그 스팟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뺏겨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사가 스스로가 생존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졌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서 끊임없이 자구책을 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까라는 어떤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지금 벌써 언론의 어떤 독점이나 그런 어떤 권위적인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 안 통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무선 인터넷이 되기 전에 그나마 인터넷 신문이 약간 위축되었던 부분입니다. 종이신문 들고 다닐 수가 있죠. 화장실 들고 가든지 거기에서 뭘 보든지. 요즘은 태블릿 PC 다 들고 다닙니다. 그것도 들고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종이신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커버 못한 것이 광고입니다. 광고. 지금 어떤 사이트를 보더라도 종이신문만큼 친근한 광고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익은 광고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그 광고 때문에 그 수입 모델 때문에 발행 부수를 공개하고 끊임없이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그 우리 노무현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은 주로 뭘 하냐면 새벽에 가판 작업을 뭐냐면 초판 나온 신문을 가지러 각 그 언론사에도 공고 담당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각 회사, 큰 회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혹시 자기 회사에 불리한 기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초판 나올 때 혹시 뭐 그룹이 어떤 게 걸렸다 이러면 이제 담당자가 힘을 해야 되죠. 이 기사 얼마 줄 테니까 빼달라. 아니면 큰 걸 줄여달라. 피할 수 없으면 어디 딴 데 숨겨달라. 잘 안 뛰게 좀 해달라. 이런 형태의 딜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죠. 노무현 정권이 정권 바뀌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현대그룹이 분양 광고를 조선일보에 내면 오후 4시 전에 반드시 동아일보에서 전화가 옵니다. 현대그룹. 왜? 이건 조선일보면 광고거든요. 우리 방침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때부터 최소한 한 보름 가까이는 동아일보한테 현대그룹이 죽습니다. 모든 걸 다 까발리면서 광고할 때까지. 그리고 나면 중앙일보 가만히 있지 않죠. 다 두 사람의 이익을 지켜보다 다들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면 큰 힘 안 들이고도 얼마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과거의 언론의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좀 밝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자는 역시 기자죠. 파워도 있고 나름대로는 엘리트 집단이고 스스로가 아주 권위가 있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여기 가시려고 모인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티가 언론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오프라인도 기자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도 역시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기자협회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정식으로 기자증을 발급받아서 출입처 정해서 직접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얼마 전에 한번 언론에 많이 떠들었었는데 그 김월동 국회의원 아들 누구죠? 그분 송일구. 예, 송일구. 그분이 프리랜서 기자
그분은 프리랜서 기자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딱 내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똑같이 등록해서 가능하죠. 그분들이 중앙부대에서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태 뉴스 기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다니시면서 움직이시면 충분히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죠. 그 정도 힘은 아직 있습니다. 단 사이트가 이 사티 뉴스라는 사이트가 전면에 떠야죠. 여기에 걸리면 간다. 최소한 이 정도 느낌 받아야 여기 기자분들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애인 많이 쓰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도 중요하시고요. 또 뭐 거기 다 전문가시니까 다른 쪽에 공부도 좀 하셔가지고 이 사티 메인에 마음 관련된 이외의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는 사티 뉴스에서 보면 된다. 그거 이외에 그 외 다양한 정보들, 대체는 아주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커버를 하더라 라는 소문만 나면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최고의 기자가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항상 일단 기자는 좋은 게 음료수나 뭐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가면 항상 줍니다. 모든 걸 다 그냥 편안하게 명하게 앞장서서 지원해줍니다. 특히 이제 관공서 같으면 저희들도 구청시청 이래 들어가면 항상 옆에 기자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발연식 하면 따라와서 존중하는 선생님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세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지금 현재 조금 개선됐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언론을 가지고 새롭게 지금 이제 파노라마의 기본적인 취지라든지 더 나아가서 마음에 관련된 산업들 좀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라는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기사 부분을 접근하면 옛날에 보면 정보가 많이 차단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끝에 양반을 붙였어요. 기사 양반. 아니면 기사님. 요즘은 기사놈 이렇게 하던데. 죄송합니다. 말을, 그게 왜 그러냐면, 운전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분 아니고는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보가 복잡이 된 거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못하고, 또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운전수,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트위터나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른 분은 안 하세요? 예. 근데 기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좀 씩씩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나는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 트위터의 가장 큰 단점이 글자 수가 제한되는 거죠. 140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속이 막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쓰다 보면 300자. 못 쓰는 거죠. 그걸 줄여다 써야 돼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소통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언론이 기존의 언론을 대신할 수 있는 언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 대신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을 대한 언론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팔로워들이 특히 제가 이제 이회 소속성의 팔로워 거의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회 선생님이 그걸 딱 올리는 순간 80만 명이 동시에 본다는 얘기죠. 상당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 신문 자체를 100만 부 발행해서 100만 명이 다 본다. 이거 보장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 트위터에 글을 한번 올림으로써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한테 그걸 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어쩌면 제2의 독점적인 권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론도 형성하고 또 심지어는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정치까지도 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 실질적으로 끝까지 동원된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들 많이 전달했고 자기 공약상 부분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기존의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SNS, 뭐 종류 역시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 블로그, 또 뭐 네이버, 미, 심지어는 카페, 모든 것들이 다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동호회 만들어서 자기한테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린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준 언론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롭게 이 많은 언론 중에 하나의 언론을 또 내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과연 이 사이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여기 계신 분한테 달린 겁니다. 정말 힘들게 준비하셨고 또 힘들게 말을 해서 힘들게 작업해서 사이트를 런칭했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이 귀한 줄 모르고 뭐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은 이 문제는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언론 일정을 쭉 보면 과거에 웹 1.0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시시하게 나오는 게 웹 2.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1.0도 모르는데 뭔 또 뜬금없이 2.0이냐. 그 차이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웹 1.0, 2.0 요즘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언론, TV만 키우면 많이 나오니까. 앵커들도 웹 2.0 시대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빠르신 분들, 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그게 뭐세요? 참여. 예.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과거의 언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앞으로 10년 전 일방적인 뉴스를 받았죠. 밤 9시 땡 하면 정각의 9시 뉴스입니다. 동시에 모든 4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아침에 만나면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 뉴스 봤는데 생각 자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똑같은 얘기를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뭐 과거에 공사정권 시절에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뉴스에 호가 있습니다. 호가. 오늘 전두환, 호가 오늘. 항상 처음에 하면 뉴스 딱 시작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 그게 계속 하니까 호가 오늘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미순자의 사람 탁 따라오는 한편 미순자의 사람 호가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알면 한 편이에요. 항상. 이거를 7년 동안 봤어요. 우리가 매일 같은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분이 호가 이래인가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의 힘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세뇌시키고요. 사람을 바꾸는 건 이것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저장한다. 지금 21세기는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과거에 그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일단 여론을 조작을 해요. 나름대로 조직을 끌고 가고 정치를 하는 부분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조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죠. 언론 여기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웹 2.0 말씀드렸는데
그 독점적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혹시 그 만약에 요즘에 과거에는 MBC의 엄기영 지금은 사장님이시죠.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멘트를 읽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엄기영 씨가 얘기한 맨 끝에 마지막에 MBC 뉴스 엄기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마지막 멘트를 듣고 앞에 내용을 보면 과연 그 기사의 내용 자체가 엄기영 기자의 내용인지 아니면 편집부의 생각인지 벌써 이건 기사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한번 거쳤단 말입니다. 지금 선생님이나 밖에 나가서 지금 바로 딱 보고 나서 느낀 거 있잖아요. 이걸 바로 글로 써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걸리기 없잖아요. 중간에 거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는 살아있는 기사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살아있는 기사의 색깔을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대중의 의견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게 인터넷 언론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역시 인터넷이 절대 권력으로 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절대 권력으로 절대 부패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 조작에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수익 모델, 과거의 종이신문의 향수 때문에 수익 모델도 찾게 되고 그런 시대로 지금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기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기자는 아직도 사회에서는 어느 신문사의 기자는 뭐 요즘에 보니까 경찰신문 이런 신문도 있더라고요. 경찰신문 또 뭐 검찰신문 또 환경신문 그분들 생각보다 파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면서 하는 거 물론 약간 사짜도 있지만 기존의 종합뉴스를 다루는 조정동 신문기자가 아니라도 사키 뉴스에 비록 내가 마음에 관련된 법을 전문가라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언론의 내용을 다룬다 손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접받는 분들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말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사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또 그리고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과거의 지금 현재 지식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대제학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범한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해도 지금은 그 지식도 모자란다. 워낙 많은 양의 정보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고 그 쏟아지는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을 줄이든지 뭘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뭐 조직이나 이런 데서 흥성시키기가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죠. 기자분들이 특히나 밤낮이 바뀌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알뜰미 기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막 하루를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24시간 살면 저는 48시간을 제 하루로 해서 계획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살만하더라고요. 시간은 어차피 공평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웹 2.0은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참여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개발, 공유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 웹 2.0의 시대의 특징이죠. 기존의 독점적인 단순한 정보 전달, 일방적인 통보 이걸 떠나서 이제는 공유하자.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자. 웹도 이제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라는 게 웹 2.0의 취지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보면 참 나름대로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그나마 좋았던 게 뭐냐면
제법 낭만이랑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아주 상방한 것 같은데. 또 그네들 나름대로 낭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시도 뭐 한 표씩 외우고,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여고생들 시화전 하면 멀쩡한 회사라도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음속에 다져진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신 의득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더 많을 거다. 요즘은 그게 안 되죠. 내가 학교에서 내지 성적을 못 받으면 내가 가야 될 학교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인간성까지 포기하고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갑니다. 근데 그 인간성을 포기한 친구가 머리는 좋고 인간성 안 좋고, 신기하게도 사회의 주도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다, 판사다 라는 직함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재판한 그대로 가야 됩니다. 똑같은 잣대를 놓고 똑같은 기술을 놓고 내지는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새로 언론 쪽에서 활동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흐름도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글을 썼어요. 작품을 하나 정말 고민해서 자기 필승의 역작이다 라고 고민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교정을 그리고 있다가 모 강의실에 들어갔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쓴 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어떨까 싶어서 이제 뒷자리에 가서 살며시 앉아서 그분의 강의를 이제 무려 한 서너 시간을 듣습니다. 저자는 자기인데. 근데 그 앞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이 강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생각 못하는 것까지 해석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거기에서 그 선생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는 내가 쓴 책을 다른 사람이 내 생각보다 더 월등하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고 이런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학문도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김소월 선생님이 진달래꽃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그때 그 시를 쓸 상황, 그 기분, 그 느낌,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입시학원 선생님들 진달래꽃 시 특강 한번 하면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그 시대의 상황을 본인이 더 오래 전부터 가시던 것처럼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앞으로 기사를 쓰시게 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내가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셔야죠. 기자들끼리도 많이 싸웁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그 용어를 꼭지라고 하는데 한 꼭지가 한편에 기사거든요. 근데 A 꼭지를 내가 담당을 했는데 옆에 다른 기자가 A 다시 크게 별 차이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논점을 걸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자존심 상하죠. 내가 쓴 거에 대해서 가타보다 평가를 한다는 게 초기에는 마음이 많이 상한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을 뛰어넘으니까
서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글을 쓰시면서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4천만 500만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그 보면 스마트폰, 그 다음에 디카, 각종 이제 지금 과거에 언론사에서 독점해서 장비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아무나 움직이는 기사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쓴 걸 블로그에 호기심 때문에 올렸는데 이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돼서 그 역으로 언론사에서 기사를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진 한 깍지에 보통 한 8만 원, 좀 괜찮은 건 한 4, 50만 원 정도까지 사갑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자기 언론사 로고를 넣고 그 기자들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움직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커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앞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면 본인의 적성에 맞거나 취미가 맞아지면 꼭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생깁니다. 근데 상당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해보시면 기존에 기자들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기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가 있었죠. 기사의 경중을 가리고 사회적 이슈 되는 걸 올리고 나머지는 버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 아주 사소한 일 자체도 하나의 기사가 되고 기사화되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론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서가에 가보시면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정도 안에 한 4, 5권 정도가 마음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기자생활 하시려면요, 최소한 일주일에 교보문고나 어딥니까? 영문문고 2-3번은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가서 이 글감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해미들이 뭐 멈추면 빌어서 보이는 것들이나 제가 많이 멈춰봤는데 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목 가지고 지금 계속 아래 내용은요, 참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짧게 우리 법사님이나 이태호 대표나 그 보타바 스님한테 말씀드렸던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보다 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일이입니다. 결국에 사회적인 현상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수요가 있고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정도의 내용이면 물론 해미선까지 안 만나봤는데 비슷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글 잘 쓰시면 또 뭐 전문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부분도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게 너무 좋아서 끝으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이 미디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가장 민감한 문제고 아주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소송을 한 600건 정도 담당한 변호사가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인터넷에 쓴 글 하나, 사진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가 블로그나 이런 데 알렸습니다. 근데 원 제작자가 이거 내 거니까 쓰지 마라. 근데 변호사들이 참 나쁘죠. 우리 같으면 그래 걸어서 되지, 알려줘서 고마운데 이걸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역으로 합니다. 그 블로그한테 당신이 쓴 글을 이렇게 누군가 도용을 해서 교수님 계산해보다 600명 정도가 그걸 가졌다. 이 여사가 저작권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 있고 그분들 벌금을 내야 돼. 당신한테는 이 저작권이 들어온다. 그건 니랑 다 반납하자. 반땅정신하자. 그걸 꼬셔가지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보시면 제가 엄청 민망한데 아주 컸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저작권 문제가 앞으로 글을 쓰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초상권 문제 있죠.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잘 찍었다가 잠궈버리면 정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동의 안 받고 사진 올리면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명예훼손. 그걸 한 번 잘못 쓰면, 그 명예훼손 실체가 없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대법원 할 때가 보면 재밌는 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자체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있어요. 전파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전파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정도만 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명예훼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다 되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팔려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재판 가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저도 한 적이 한 번 딱 해봤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재판은 이기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제일 불려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죠. 아니, 원천적으로 그런 거리를 안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법도 상식이고, 모든 게 상식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적인 기사, 그리고 마음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바나라마가 메인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거기에 뭐 저작권이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야 되고 정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잠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현재 언론을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의 그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기자가 되시는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최신한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한자로는 그냥 기사죠. 쓰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는 자신이 만들어가거든요. 과거에 그 언론의 형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보통 수습할 때 6개월 정도는 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솔직히 이해합니다. 야, 이제 6개월을 너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자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바닥에서 기면서 생활하는데 공치는 분들 보면 골프 한번 치시고 머리 어린다 그래요. 근데 꼭지 글 한 줄 밑에 자기 이름 조그맣게 나오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6개월 동안 모든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죠. 받아도 서름도 그렇고 마음 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그리고 항상 많이 내가 해보겠는데 계급병 되고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음도 많이 가져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라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정말 때려 죽이는 분도 있고 어떻게 사람을 잘하고 그러냐, 아무도 나한테 그냥 안 물러갔는데 더군다나 조직이라 그리고 또 언론 사람은 회사 자체에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안에서 그렇게 불릴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수습 과정이 끝나고 나면 출입처라는 게 정해집니다.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시청, 경찰청, 교육청 담당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이제 메일을 안 주고요. 처음에는 사수, 부사수에서 2인 1조로 움직여요. 부사수는 역시 야합니다. 메일 이제 가서 취재하는 거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하시니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시간이 또 다수가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맨투맨으로 표현상도 그렇지만 갈굼을 당할 때 더 슬픕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치거든요. 그런 시절을 또 겪고 나면 어느 순간에 제가 또 사수가 되어 있죠. 반드시 내가 받은 거 돌려준다. 그런 마음 갖고 했었는데 실제 또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기자입니다. 왜 안 좋으십니까? 안 좋으세요? 기자 안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다 하시겠네. 그러면 손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이제는 직업보다도 매력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직업보다 이제 뭐 내 일이니까.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실제 대학에서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 수업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안에 있는 그 부분이 한 6개월 이상 강의를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걸 보면 왕년에 기자들이 왕년에 다 왕입니다. 자기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실제 보면 위에 선배들 얘기도 자기가 더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자기는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교감을 통해서 하나씩 틀을 만들어가고 그 조직의 습성을 배워가고 나아가서 글 쓰는 모습이나 사회를 보는 눈까지 겸비가 되면 강한 칼보다 강한 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실제 필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음에 관련된 부분을 취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니면서 그런 형태의 글을 써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한 줄의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리고 왜 밤에 그렇게 아름답게 쓴 글이 아침이면 그렇게 추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많은 고민을 하실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종이가 많고 그렇게 갈아서 쓴 펜이 늘어날수록 내공은 쌓여가는 거죠.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발전하는 게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발전이 있는 게 우리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더디게 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인데 항상 거기서 포기를 하죠. 그걸 못 가서 글 쓰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기자로 불러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기자로 부르면 됩니다. 매일 그걸 보고 이 기자 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보수 언론의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조갑제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혹시 과거에 그 정도 캐리어는 기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부산에 아마 수산대학이라고 지금 부경대학으로 바뀌었죠. 중퇴하신 분인데 대조선이고요. 그리고 월간조선의 편집장, 대표이사 사장까지 다 역임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한국 기자 중에 대기자라는 말을 쓰는 분이 이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글 자체가. 글을 읽는데 소름이 끼쳐요. 그냥. 그런 어떤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해서 못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영희 대기자 그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해양대 출신으로 나왔습니다. 한국해양대 출신에 비해서 이제
전쟁통에 아마 연합뉴스로 가서 미국 무대 근무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가고 기사를 공무원에 관련된 기사부터 정보를 많이 참고를 하고 실제 보면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글 한 줄 한 줄이 실제 보면 잘 안 써집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혹시 우리 정말 사극 용의 눈물이라는 그거 혹시 아세요? 네. 이건 좀 목소리가 큽니다. 드라마를 좀 보시는데 어떠세요? 용의 눈물? 어떠시는가요? 재밌어요. 예. 바로 봅니다.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더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 드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저는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아예 TV를 아예 없애버리거든요. 아주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한가나 여기 논문이 재밌다 하길래 160부짜리라고 그걸 제가 P2P에 다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 과연 얼마나 재밌길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지 거의 한 일주일을 잠 안 자고 그냥 그거 보면서 왔다 갔다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페인이죠, 페인. 여기 눈물 페인이 되는 거. 야,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드라마를 만든다.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갔죠. 과연 이 글을 누가 썼을까? 과연 이 대본을 태종 일방문이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그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후세를 위해서 모든 악역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역할, 물론 유동근 씨는 얘기 잘했지만 과연 누굴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혹시 그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드라마는 재밌게 보시고 작가는 보시고 이황경이라는 분입니다. 이황경. 이름도 특이하죠. 그래서 조사를 했죠. 제가 원래 출신이 기자니까. 자, 조사를 해보자.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제가 공사를 했어요. 제가 함상이사를 쓰면 보통 며칠씩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목장이 항상 정장보다는 캐주얼한 걸 좋아합니다. 여자도 잘 쓰고 다니고, 또 선글라스 잘 끼고 다니고. 일단 이제 노출 되면 별로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딱 마음 먹고 갔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아무 자료도 없고, 그 드라마 KBS 자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려 일주일을 찾아있는데 그 데이터를 못 찾았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죠. 왜냐면 그분이 누군데? 여기 있는 작가란 분이 함덕이 국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드라마를 쓰신 분 학력이 국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글을 직접 못 쓰나요? 옆에 그 글을 받아서는 무술 해서 적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분이 그 정도 고증을 해서 글 쓰기에는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자기 행적에 대한 컨플러스가 있었어요. 그 담당 PD가 아마 김정현 PD, 사극에서 나는 베테랑 최고로 주주는데 그분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독종을 처음 봤다. 그러는데 160부작, 말이 160부작이죠. 지금 뭐 양이 상당하거든요. 거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 정도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입니다. 자, 일단 드라마 방송 대본 나오기 전에 술을 마십니다. 계속 마십니다. 취할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1부가 끝나고 나면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2부로 탁 들어갑니다. 그 시대로 넘어가 버린 사이에요. 거기서 얘기를 해요. 미친듯이. 옆에서 다 받아칩니다. 이걸 다듬어서 그 드라마 대본을 만들어요. 그분이 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전 국민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TV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탄을 또 좋아하거든요. 이때까지 나온 사 다 안 보죠. 뭔지. 그래서 카레 노래가 그 불멸의 주술이죠. 제목이 원래. 네. 김은호 선생님도 기자 출신인데 그분도 아 저는 그분 책 보고 그분도 역시 아주 내공이 대단하셔서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유수진 재밌다. 한번 보자. 그건 한번 제가 볼 때는 양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역시 팬이 됐습니다. 보고 밥도 안 먹고요. 집에서 친구 불러봐야 일단 해서 봐라. 다 보고 얘기했어요. 제가 조선시대 갔다 왔죠. 직접 그 임진왜란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이 이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분 선생님이 쓴 카레 노래라는 책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다시 삼도장 현의 노래, 카레 노래 세 개 저는 그거 다 읽어봤어요. 그 드라마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글 쓰는데 가장 접하기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 작가의 성향을 요새 사이트 가면 대원 받아보기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사 사설 같은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똑같이 쓰다 보면 이게 내한테 느낌이 딱 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문화 자체가 한자 문화권이 있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뭘로 쳤습니까? 한문으로 쳤습니다. 그분들이 서당에 앉아서 스승님이 하를 처음 하면 하를 선했고요. 바람풍이라고 바람풍 하면 바람풍으로 따라했습니다. 발음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글을 만드는 원리를 뺏어버립니다. 그거는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쓰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일본을 박아시면 쳤잖아요. 그처럼 글쓰기가 어려우면서도 한번 어느 정도의 경지에 가버리면 그만큼 편한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들 최근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이 뭐죠? 혹시 뭐죠? 꿈꾸는 다락방 아세요? 작가는 모르고 그 작가 이지성입니다. 그 양반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입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필사해서 쓴 책, 그러니까 삼국지부터 그대로 뺏기 쓴 겁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서. 무려 1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낸 책 중에 뭐냐면 리빙으로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안 보시면 자기가 필사한 책 내용이 그 뒤에 뭔가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그저 적었다니 그대로. 표지부터 해가지고 정가까지, 정가 8,000원, 8,000원까지 적는 그래야 딱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글을 쓰기 가르쳐줘라. 자기는 글을 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내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모방이 제2의 창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언어가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죠. 지금 거의 글쓰기 강의하면 이지성이라는 분이 거의 나오고 있어요. EBS부터 해서 그 밤에 책을 쓰고 풀 때가 그 단칸방 지하에서 자기는 그래도 작가라고 매일 스스로한테 미치면서 글을 썼다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원고 쌓여가는 그 원고를 보면서 언젠가는 나에게 반드시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마음 상태가 정확하게 신명을 썼다는 자기 마음에 중간에 한 7년 몇 개월 또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분한테 너는 작가가 아니란 말 못하시고 정식 등단 안 했습니다. 혼자서 다 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혹시 사티
홈페이지 뉴스에 가보시면 한번 있어요. 기자님. 지금 최근에 바뀌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시겠고, 제가 원래 오늘 비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 참, 보셨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초기에 그 사이트 구성을 위해서 거의 잠을 안 주무시고,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게시판을 갖고 있는 사이트가 될 겁니다. DB 안에 카테고리부터 해서 모든 자료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 기획에만 위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웹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프로그램 담당자 보고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형님 이거는 거의 네이버나 그 다음 수준이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게 들어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관해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회사도 없고요. 그런 단체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출발이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자료 다 가지고 계시고, 마음만 먹으면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기자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이제 그 스님 말씀하신 사띠미로 바꿨습니다. 도메인. 좀 어렵다고 해서 스님이 그 사띠미 도메인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소창에 사띠미를 치시면 바로 그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웹을 기획할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소통과 융합이었습니다. 요즘 21세기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소통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최근에 일어났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아실 겁니다. 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빼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소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융합이죠. 퓨전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그래도 서울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이 최초로 융합기술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를 넣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야, 역시 이래서 서울대학이 아무도 그 융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때 대학원 안에 융합이라는 말을 넣어서, 물론 안철수 원장이 담당을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죠. 지금 그 이후로 성균관대보다 몇 군데가 융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융합이랑 관련된 내용을 쓰지 않을까. 융합이 그런 겁니다. 지금 사회과와 인문과학의 영역이 구분이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요리섹스 시대죠. 남녀 구분조차도 좀 잘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자인지 알지, 남자들도 자세히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한참 따라가다가 이뻐서 따라가다 보면 남자니까.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계가 지금 허물어져 있고요. 그 허물어진 경계 속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융합으로 보고 있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결합. 그 결합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문제들을 또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또 나아가서 그에 대한 해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하고 있고, 특히 경제학 부분은 지금 외국에서는 경제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굉장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시경제는 그야말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국내 GNP부터 해서 총생산 이런 쪽으로 경제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고, 화폐 금융부터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으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 물가가 오르면 수요가 준다. 이런 형태의 이론을 분석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과거 그 경제학 이론들, 그리고 또 그 미국이 최대 불황일 때, 뉴딜 정책을 사용할 때 등장했던 그 케인즈 이론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이론이 몇개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융합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복잡계라는 경제학을 만들어요. 나중에 네이버 검색하면 보세요.
이 부분 가지고 또 공부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융합의 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새로운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고 또 인류가 새로운 걸 발견해 나가는 거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결합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어쩌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언론에 종사하시게 되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기존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문기사 작성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글쓰기는 뭐 제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본들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은 잡아드릴 수 있고 그 중국의 고양순 씨가 얘기했던 대로 글쓰기의 3대 비법은 다도, 다작, 다상량 이것이 거의 뭐 전대미문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나의 글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거기에도 바로 언론의 기사를 쓰고 아까 드라마 각본은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사를 쓴다는 게 기본적인 스키마나 배경 지식이 없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부 다 60 넘으신 분 많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근처에 공원에 가보니까 그 60 먹은 어르신이 물 주는다고 심부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지? 위에 70대 분들이 야 오늘 내가 가서 물 떴나? 그러니까 60 정도 되시면 이제 그 공원에 가서도 심부름하는 정도 나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라 이거죠. 배경기술을 만드는 데는 충분하게 지금부터 하셔도 안 됐습니다. 특히 뭐 마음에 관련된 공부는 뭐 아주 탁월하게 내공이 쌓여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을 하시면 되고 그 외의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우리 나중에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른 신문사가 좀 다르게 다른 신문사 딱 펼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쭉 카테고리가 스포츠 딱 정해져 있어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한 카테고리마다 하나의 언론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처음에 기획하신 분들이 정말 기획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아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어떻게 내가 글 쓰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이 처음에 그 기사 작성의 기초부터 해서 취재 준비와 취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취재라는 부분 한번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취재. 아무도 없어요. 취재입니다. 취재는 그 한자를 잘 보시면 취할 시자를 쓰시죠. 그리고 재는 예? 재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글감을 만드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보면 그 제가 아까 이회수 선생님 트위터 말씀드렸는데 이회수 선생님이 쓴 글쓰기 공중부여라는 책이 있어요. 안 보셨어요? 가면 재밌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전부 글감을 모아놨습니다. 체제받으시 내가 이 단어를 써야지 하고 단어를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작가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취재원들하고 인터뷰를 하든지 자료를 보게 되면 글감을 모아야 돼요. 어떤 글을 내가 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취재원부터 해서 취재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내용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시사포커스라는 잡지에 리딩으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글 한 줄 가지고
어떤 분이 고향은 남도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대구에 오셔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제법 많이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성공하셨더라고요.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가 대구로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거의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고 환경을 일단 불어봐야 되고 거기에서 또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바꿨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남 잘 때 나는 안 잡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거의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스토리가 비슷하니까 결국에는 표현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쓰면 과연 독자들이 이 글을 보고 읽어줄까? 평범하게 뭐 오늘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안 읽습니다. 좀 심하게 글을 써줘야 클릭을 한번 하고 한 번이 낚이긴 낚이더라도 보기는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글을 읽어주질 않아요. 제가 그분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살아야 될 삶과 살아내야 될 삶 이 한마디로 표현했었습니다. 편집 담당 최고 담당하신 분이 됐다 이걸로 가자. 그 책 많이 팔았어요. 그 잡지 많이 팔았어요. 이게 승부란 게 딱 한마디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말씀드린 바람이 나가다 이런 형태의 카피 하나 그리고 기사 같으면 리더라는 리더문이 있습니다. 항상 위에 어떤 제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이것이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첫 번째 부분 그리고 기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거 취지를 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단 넘기시면 제목과 리더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사를 보통 얘기하면 스트레이트 기사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이트가 뭡니까? 예, 또 바로 가세요. 또 바로 가면 됩니다. 앞뒤 다 빼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근데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 쉽습니까? 그 보통 내용 갖고는 못 씁니다. 현장 일어난 현실 상황을 딱 보고 그걸 바로 교사로 옮길 정도 같으면 그 상당한 내용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 바나라마에서 이 강의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고 찍고 이 밑에 기사를 씁니다. 선생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거기서 쓰시라. 제목을 뭐로 잡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뭐 바나라마 서초 소망에서 제목이 일단 들어가야 될 거예요. 사진은 그 사진 찍어놨는데 사람도 많아 보이고 근데 타이틀을 뭐로 적을지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까? 마음 걸린 특강, 뭐 사태 뉴스 기사, 신문 기자 작성법 뭡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우리 조계사 전단지 우리 교사님 말씀하신 거 마음사나 불교의 길을 묻다. 이 정도 되면 불교 마음사나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어떤 리딩이 한 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인터넷 기사를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잘 잡으시면 그게 또 재미가 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전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간 신문사 쪽이나 심지어는 방송 쪽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 기사 선생님 쓰시는 거 맞습니까? 예. 선생님 실명 달아드리고 이거 제가 방송 보내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거 보내고 그리고 기사 홍보 기사 이거 다 받습니다. 그거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움직이는 게 한계가 때문에 이제는 너무 다양한 요구를 과거에 했던 기자 조직 갖고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독자 투어 이런 부분들하고 그 외에 블로거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그 외에 카페나 이런 분들이 쓴 글들을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애들 문제 그분 갑자기 이러시잖아요.
다음 아고라 원장에서 뜨신 분 있잖아요. 예, 미네르바 교사.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천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아마 한국은행이나 금융권 최고의 기관에 고급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아닐까. 상당히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니. 글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 논평 자체가 뭐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고 심지어는 가짜 미네르바까지 나왔잖아요. 신동아 신동아에 나와서 내가 미네르바라고 얘기하고 진짜 따로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이 이제 들켜 밝혀지게 됐죠. 지방의 모 전문대학을 졸업한 백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아고라에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 경제정책 분야의 통이 아닐까. 그 동생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 오빠는 항상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경제 관련 책을 그렇게 많이 사고 끊임없이 그걸 분석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측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기통신법 위반인가 잠깐 학교 잠깐 갔다 오고 나와서 그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 아마 그분 도움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말 잘 썼어요. 자기 인생을 바꾼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지 말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중앙지 기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부분의 전문가라는 거. 내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정도만 돼버리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비점령 말씀드렸잖아요. 개방입니다. 지금 독점이면 개방이고 공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글, 내가 쓴 기사,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까지도 다 읽어낼 수 있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블루오션이 마운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매일 특종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쟤들은 매일 취재 때문에 쓰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여기는 취재가 필요 없고 기본 자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이것만 남아거든요. 이 좋은 환경에 이 좋은 조건 같으면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사티바타 수업을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제목이나 레드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6화원칙을 얘기하죠. OW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근데 신문기사는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저께 뭐 어디서 저 공원에서 무엇을 강아지를 이렇게 쓰면 아무도 안 봅니다. 큰일 나거든요. 결국에는 OWH 중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무겁고 어떤 게 가장 가볍냐. 정답은 무거운 순서로, 중요한 순서로, 핵심 순서대로 쓰는 게 우선입니다. 그 안에 그 5가지, 이 6화원칙만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역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쓸 때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으면 독자들이 짧은 그 글을 읽어보더라도 이런 사실관계가 있구나. 과연 이 글에 대한 팩트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충분하게 기자로서 스트레스성 기사를, 그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 스트레스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짧아서 좋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연설하고 여자 체막 이름이 짧아서 좋다. 그냥 뭐 쓸데없이 개발사를 얘기하지 말고 좀 빨리 내려오면 좋겠는데 계속 엄만 얘기 나왔고 하지만 더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더더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죠. 제가 아까 불멸의 이수시 말씀드렸는데 카르도레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글 내용이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딱딱 끊어지면서도 아주 건조하면서 그 내용 안에 숨어있는 한붙된 인간의 글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걸 만년처럼 길게 써버리면 아마 칼의 노래가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훈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짧게 글을 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짧게 쓰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 사법고시가 지금 뭐 아마 내년 되면 다 없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노스쿨 때문에.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판결문서 써서 그걸 한 30페이지 이상 되는 걸 한 문장으로 쓰는 거. 마침표 없이. 아, 정말 그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하였으므로 그리하여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들켜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말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서 그리함으로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거든요. 이걸 써야 되는데 매일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 판결문 판사들 주 업무가 그것은 서기호 판사입니다. 한 줄 판결문. 물론 그걸로 국회의원 됐지만 그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기존에 해왔던 어떤 틀, 그 원칙을 깨기가 힘들었죠. 사실관계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그 잘못은 사회특명상 비춰볼 때 뭐가 문제가 있고 적용법도를 보면 이 법에 해당이 돼서 만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에 선배들이 계속 그렇게 한 문장으로 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한 문장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면 선배의 논의에 도전한다. 기사의 틀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 9시 뉴스에 얘기했던 멘트 한번 과거 동영상 보시면 돼요. KBS 그 당시 있었는 모르겠다. TBC라고 있었어. 멘트가 똑같습니다. 어느 뉴스를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서 쉬어가고 어디서 끊어서 읽고 그 대본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오마이뉴스나 매체가 등장하면서 글 자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죠. 엄청난 충격이 부사했어요. 그리고 절대 다수는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었죠. 결국에는 그 시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 거의 대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나 또 전체적인 그림은 정말 제대로 설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다듬어서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매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죠. 아쉽게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이트 정도는 가보시고 기본적으로 또 몇 가지 배경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불구하고 물론 아시면서 말씀 안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지거든요.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약간의 관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 한때 우리나라 국가문화재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혹시 유홍준 선생님 나의 문화유산 답사님 누렁이 들어보셨죠? 그 책 성문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네? 그렇지. 좋은 말씀. 크게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 한국어로 아는 만큼.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문장이 있잖아요. 영문이든 한글 문장이 다 외워버려요. 필요할 때 쓰려고. 영어 문장도 통으로 다 외워요. 지금 한 시간 얘기해볼까, 영어로? 외운 거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뭐라 썼냐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하고, 이걸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 달라지게 되죠. 아는 만큼 느끼기도 느낀 만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 책에 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능력 좋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박수 좀 치고 해야 된다. 자료 뒤에 보시면 그런 문장 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방은 아까 그 한자의 물리가 되는 거 서강 선생님 따라하면서 물리 되는 거 똑같습니다.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인 배경의식이 나한테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정말 잘 쓴 글, 잘된 문장을 자꾸 읽고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돼버리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글을 쓰는 능력이 생깁니다.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천재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천재가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오승국 변호사라고 아시죠? 그 우리나라 당대 최고 천재잖아요. 천재가 있다고. IQ 98이에요. 아세요? 그 사람이 사법고시 외모고시 행동을 다 걸렸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복은 기적을 만든다. 최근에 마지막 시험 합격한 게 펀드 매니저 시험이에요. 주식 특강도 하고 제법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혼자 걸렸는데 그 시험 치러 갈 때 몇 번을 보고 갔는데 37번을 보고 책을. 과거에는 20번 봤대요. 자기는 자기 스타일을 안 갑니다. 내가 10번 볼 때까지는 내용을 전혀 파악 못 한답니다. 머리가 나빴어. 11번째부터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12번을 보면 감이 잡히네요. 13번쯤 되면 이거 내가 정리를 좀 해볼까? 그게 15번이 넘어가면 이제 그 우리가 스크린 내듯이 약간 보인다. 20번, 19번, 마지막 20번째 되면 딱 넘어가면 책 페이지에 위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글자가 있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험 안 쳤답니다. 그러니까 시험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나이가 40이 넘고 이제 마지막 그 펀더멘트 시험 칠 때는 천하의 고성들도 참 불안하다. 20번 안 되겠다. 10번 더 보자. 떨어지면 좀 팔리니까. 그래도 내가 국내 모든 시험 다 걸렸는데 정권 펀더멘트 시험 떨어지겠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10번을 더 봐도 평소 보던 거. 근데 역시 그 극복을 못해서 점수는 썩 좋지 않아. 합격은 했다고 합니다. 그 시험에 걸리고 나면 결국은 그런 거죠. 내가 그 부분에서 얼마큼 끊임없이 보완 반복했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인내심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계속 있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그걸 다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고 내 아니면 전 세계 대한민국의 사고고시 한 명 뽑아도 그 합격자 내다 그 마음을 했다는 거죠. 벌써 그 당시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간성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여기 계신 기자분처럼 마음속에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 있다면 천하무적이죠. 그러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같은 말 100% 하지 말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중복, 그 컴퓨터 사가 뽑았습니다. 프로그램처럼. 중복은 기자의 그 무덤입니다. 근데 항상 글을 쓰다 보면, 특히 편집을 하다 보면,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스님 중에 법정 스님 같은데요. 그 스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신기하셨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그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한권 출간을 하면 초판에 오타가 안 나오면 그 책이 잘못되는 거예요. 최소한 3판에서 5판 가야 오타가 잡힌다. 아무리 집중을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5판이 넘어가면 글이 제대로 갖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말씀드리냐면 초판하고 5판하고 그런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은 그걸 보고 수정을 합니다. 그 초판은 오타가 있기 때문에 소장의 가치가 있고 그 책의 마지막 판은 거의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그 책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판을 많이 다져서 그와 마찬가지 글쓰기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수정을 하고 끊임없이 지우고 처음에 그 빨간 펜을 가지고 가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면 처음에는 100% 빨간 펜 전체로 꽃표를 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꽃표 크기가 작아지고 고쳐야 될 숫자, 글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편의 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사화돼서 또 그 기사가 정말 잘된 민문이 돼서 인구에 회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요. 또 재미있고 생생하게 이런 부분들 역시 글 쓸 때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건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인터넷 검색할 때 어떤 글을 보는지 보면 내가 어떤 제목의 글을 읽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사이트에. 하지만 신기하게도 피할 건 피합니다. 자기 성향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내가 클릭한 글을 보면 일단 제목이 특이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러면 그 당연하지 개가 물는 거거든요.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건 바로 클릭해보죠. 특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기사를 쓸 때 나의 입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볼 때 재밌게 볼까? 이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이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인터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뒤에 참고로 좀 하시라고 뒤에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실제 인터뷰 기사 쓸 정도면 필드에서 1년 정도는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주로 인터뷰를 하면 저는 부산시청 시장 같은 시장 그리고 경찰청은 청장 주로 이제 급이 그 정도 급이 돼요. 국토관리청장 정도 되면 또 우리 후배입니다 하면 그때 공보관이 전화 받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그 청장님 일정을 잡습니다. 잡아서 연락이 이자님 언제 와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 청에 인터뷰할 내용을 먼저 팩스로 보냅니다. 내가 뭘 물어볼 테니까 네가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그 청장님 알아서 물론 밑에서 답을 하겠지만 준비를 다 하시죠. 하셔갖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답을 다 달아놔. 밑에 이렇게 질문한 데다가 거기다 답을 다 달아놔. 그래서 이런 물어보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인터뷰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쩌면 또 실질적으로 재미있게 영어를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내공이 쌓였을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피처 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거 한 거냐면 한간에 그 언론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기사 광고라고 들어보셨죠? 분명히 기사인데 보면 그 회사 대표 소개 내지는 그 회사 제품 소개 라는 광고성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어두운 면인데요. 신문에 한 위크지 간지로 나는 위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위크 전말에 이 면을 언론사에 통으로 팝니다. 8면이면 3억 됐나? 예. 어디 건데 조선일보 좋다. 그러면 이 8면을 가지고 자기는 3억 5천을 만들어야 돼요. 다니면서. 그래야 수익이 남잖아요. 안에 기자 뛴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메인 기사 이외에 다른 그 삽지지만 언론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신문으로 사람들 다 그래 보잖아요. 위크 조서서 이런 것도 위에다가. 그러면 아 이거 조선일보 사는 것 같다 생각해요. 실제 안 그렇습니다. 다 아웃소싱. 바깥에 거기는 이제 미디어 기자들 따로 줍니다. 자기들 팀 만들어서 그 기획 특집부라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제품 개발하는 회사였으면 사장님 있잖아요. 조선일보 기획특집부 기자 누구입니다. 그 선생님 제품 머리가 좋던데 신문사 홍보 한번 하시죠.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아 얼마면 됩니까? 그럼 인터뷰 기사 들어가고 제품 사진 들어가고 사진 양력 들어가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면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언론사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편집국장이라 하면 특히 조중동의 편집국장 되는구나. 웬만한 기관에서 잘 못 건드려요. 지금은요, 언론사 사주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사주, 다음에 편집국장, 몇 주 이렇게 갔었거든요. 지금 서열이가 누군지 아세요? 네. 서열 2는 광고국장입니다. 너 기자들 누구는 소비만 하고 있지 회사에 뭘 도움을 줬냐고. 언론이 사회가 좋고 사회 보도하는 건 좋은데 회사 수익은 안 된다. 너 움직이는 거는. 하지만 광고국장은 광고 다 받아가서 실제 너 먹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힘을 거기 실어줍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차도 제일 좋은 거 광고국장 사람입니다. 지금 언론 흐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사티가 활성화돼서 잘 되면 배너 잘 받아오시는 분들한테 아마 힘을 좀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광고 잘해서 활성화되고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흐름이 지금 아주 빨리 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서로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만나서 저희 부족한 하고 짧은 지식이지만 말씀드릴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인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이트를 완성하는데 힘을 보태서 좀 더 완성도 높고 그리고 기자분들이 활동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고민을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